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본부장님 뵈니까 이제 금요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전히 힘드는. 아닙니다. 예. 금요일 날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저희로 보면은 이제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항상 모시고 어떻게 됐는지 또 이번 주는 어떤 게 이슈인지 한번 봐주시죠. 근데 항상 이제 요 시간에 미국 시장은 금요일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 중간이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오늘도 많으시죠? 네, 뭐 계속 연속되고 있는 변동성이라서 네. 그 작년에 있었던 이벤트들 정리 좀 해보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연결돼서 지금 첫째 주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022년의 마무리는 좋지 않았죠. 네. 역대 7번째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100년으로 봤었을 때. 100년 동안요? 네, 그래서 네. 마이너스 19.4%였고요. 이렇다면 뭐 역대 7번 이러면 경기 침체가 7번만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이 많이 우려로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증시 하락의 3대 요소였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또 그리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 경제 성장률에 저조한 부분들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주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연초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올해의 시장에 어떤 과거의 역사상의 어떤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 해보면 아마 저희가 9월 달이었나 10월 달이었나 저희가 이 차트를 100년짜리를 갖고 와서 보여드렸었던 적이 네네. 있는데 그 6대4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을 60% 가져가고 채권을 40% 가져가는 전략이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이었던 마이너스 34.4%. 그게 작년 9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7%로 마무리를 해서 2008년에 가장 안 좋았던 수익률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나은 결과값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보다는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미국의 국채 10년짜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4.4% 이상까지 갔었고 작년 말에 마무리할 때는 뭐 3.5, 3.6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은 대표적으로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또 주식이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했는데 그게 올해는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쪽으로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채권 가격은 어쨌든 간에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짝의 플러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 연준 기준으로서 5%까지 땡기면 10년짜리가 그때 5%까지 쫓아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멈출 거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는 뭐 3.6, 3.7 정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지던 간에 그리고 어쨌든 이자율 3.7%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자릿수 낮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면은 이제 주식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금리를 또 2월 달 FOMC 3월 달 FOMC에서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채권 수익률은 거의 없고 주식 수익률은 또 마이너스로 끝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좋을지는 이제 결국 금리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또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탈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안 좋은
202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과거의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네. 좀 기댈 게 있습니다. 네. 뭐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그 S&P 500이 연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7.5%까지 갔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25% 이상 빠졌을 경우 네.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19.1%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평균 값은 9.7%니까 예, 2배가 넘죠. 네. 예, 2배 정도 되는 수준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다 정도고요. 저게 연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최저점에서 저점에서 얘기를 최저점에서.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수익률이 작년 10월 말이 중순 말이 저점이었으니까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약 한 뭐 5% 정도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추가적으로 뭐 한 15% 정도 올라갈 수 네, 있는 환경 네. 정도는 된다. 뭐 이 네.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물론 이게 똑같이 리피트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은 뭐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기간 3년 차가 네. 예, 가장 좋은 수익률이고 네. 뭐 신규 대통령일 때가 또 제일 높아요. 네. 예, 어쨌든 바이든이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3년 차고. 그죠? 3년 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녹색이 새로운 대통령의 이 그 지금 3년 차니까 그렇네요. 20%니까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숫자들은 네. 통계적으로는 올해 수익률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소가 원래 작년에 굉장히 짓눌렀으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번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 연준의 스탠스, 네. FOMC 의사록, 네. 또 어제 나왔던 고용 쪽 네. 이런 부분이죠. 자, FOMC 의사록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올해 금리 안 내린다. 괜히 또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마라 이런 식의 기대하지 마. 예, 예. 오해하지 마라. 네, 네.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연말까지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훅 빠졌다가 예. 다시 이제 좀 올랐다가 예.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데이터는 어쨌든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아직도. 네. 그래서 뭐 실업 청구권자 수라든지 또 뭐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 개인 쪽 그렇죠?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의 신규 고용 부분이 15만 명일 줄 알았는데 뭐 23만 명, 24만 명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크게. 훨씬 크게 높게 나오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될 거다. 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PC 인플레이션이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 및 소비 그렇죠? 네. 수요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작년 초에 경험했던 이 가격의 급등에 따른 그 원자재 가격들 코스트 그죠? 푸시요. 네, 코스트 예, 푸시 예. 인플레이션, 디맨풀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눴을 네. 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쪽은 이미 정상화됐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튀어 올랐던 쪽이 유럽 천연가스죠. 네. 예, 이게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계속 뭐 별짓 다 했고 툭하면은 뭐 이제 가스가 네. 뭐 멈추겠다. 그렇게 해서 이 차트 보시면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쟁 전 가격으로 이제 회복을 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게 지난 몇 주 사이에 일어난 확실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천연가스 가격이 또 다시 폭락을 해서 또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10% 폭락 또 다시 뭐 7% 상승 또 10% 폭락 이런 네, 식으로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이상 이 에너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네. 작년 3월 달, 4월 달이 가장 피크였어요. 유가가 높아서 그게 전체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네. 네. 굉장히 높은 숫자였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올해 1월부터 어쨌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효과다. 심지어는 5월 달에 가면 마이너스 27% 가니까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추는 예. 전년비 대비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나오는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쭉 가면 계속 빠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거다. 확실히 에너지 쪽은 뭐. 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이 빠질 거는 거의 확실한 예, 거의 것 같아요. 확실한 것 예, 같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근원 PC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네.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금리를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해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평균이 3.5%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5%인 것을 확신을 한다면 5%까지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떨어뜨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연말이 되면. 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11월 달 임금 상승률이 6.4%가 나왔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럼 임금 상승률이 6%가 나오는데 PCE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질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워낙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미 연준이 계속 틀려왔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 건드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의 숫자를 앞자리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를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볼 수 있는 해는 2024년이니까 그때가 돼서야 떨어뜨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분도 주거비를 빼고 나면은 많이 잡혔어요. 음식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1.1% 상승을 했으니까 전달 대비 숫자입니다. 곱하기 뭐 12하면 예, 12%가 훨씬 넘는 네. 숫자니까 네.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금리 내리냐 이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난 딱 몇 개월 만에 0.2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2하면 2.4%가 되는 네. 거니까 앞자리 2%를 어쨌든 올해 연말에는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거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인데 과거에 2005년, 2006년, 2007년에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해요. 그렇지만 주거비의 상승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깅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떨어지고 한참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데가 언제냐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연간 단위로는 어쨌든 주거비 쪽은 영향을 제법 미친다. 근데 PC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은 되니까 네. 근원으로 따지면 거의 40%가 되니까 네.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연평균 5%다. 예.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어쨌든 2.5%포인트는 더 플러스를 주고 봐야 되니까 결국 3%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꺾이려면 저 두 개가 만나야 꺾일까요?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정답을 보려면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예, 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주택 판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은 당연히 꺾이겠죠. 네. 뭐 올해 안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는 퍼밋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도 지금 뭐 굉장히 급락을 해서 2008년 이후의 저점 수준까지 좀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동성을 얼마나 회수를 했냐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레깅 이펙트가 있습니다. 약 16개월 정도. 그래서 이게 꺾이고 나서 16개월 뒤부터 이제 같이 꺾이는 네,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어쨌든 2024년 초까지는 잡힌다. 2%대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꺾이는데 네. 지금 딜레마는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보고 있으면 조금은 마음은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해서 예. 떨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 여기에 초점이니까. 네. 그게 많이들 걱정했던 거는 우리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려. 이거에 걱정해서 이제는 언제 내릴 거야에 대한 걱정이니까 네. 그래도 그 충격과 힘듦은 네. 예, 그래도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그런 걱정은 맞을 것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계속 금리가 오르는 자체는 지금은 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과
그 연준도 연준도 지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줄어들었고 지금 차이라면 유일하게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 좀 달라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보는 시각과 미 연준에 보는 시각의 차이는 아주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은 5%대, 네. 시장은 4.5%대, 네. 0.5% 차이예요. 금년 말. 네. 예, 이렇게 예, 연말에.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10% 오를 거냐, 아니면 별로 안 오르고 끝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IDB들이 이제 보고 있는 숫자들도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그 IB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낮게 보면은 뭐 4.7, 네. 높게 보는 쪽이 뭐 5.25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시장과 뭐 미 연준은 어쨌든 5.25 뭐 이렇게 네. 5.1 이 정도 보는 예, 거고요. 예. 전 최종 금리 얘기하는 거죠. 예, 터미널 예, 레이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침체 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주 극심한 침체 아니고 살짝의 침체 정도 네. 안 좋게 보는 쪽이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4가 제일 안 좋게 보는 쪽이고요. 제일 높게 보는 쪽이 1%.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살짝의 미 연준이 얼마를 보고 있냐면 네. 0.5%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차이 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둔화가 일어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데 그 수준이 아주 극심한 침체는 아니고 깊지 않다. 예, 깊지는 않다 네. 정도.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망치를 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대부분이 다 5% 수준 정도까지 4%대 후반, 그래서 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죠. 네.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올해 3%대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은 중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중국 시장이 제일 좋아요, 올해. 네,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겠죠. 예. 뭐 중국의 판매를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팔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기댈 만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한 가지 보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유동성을 지금 많이 회수를 했는데 이제 언제 바닥을 잡느냐 이겁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바닥이 잡혀야지 아까 보여주면 이제 어느 정도 순통이 트이는 거고요. 근데 이미 예금 증가율 M1, M2가 다 바닥을 찍었어요. 언제 찍었냐면 작년 8월 달에 숫자적으로는 찍었고요. 네. 이제부터는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 숫자가 이미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부터는 플러스인데 그거는 이제 전달 대비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YOY 숫자는 지금 계속 나빠지지만 바닥을 찍고 이것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유동성 회수에 따른 두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과거에 이 M2 증가율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ROE, PB를 보는 거지만 PB가 ROE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네. 또 M2 증가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PBR이 M2 증가율이 높으면 PBR이 높아집니다. 즉 주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적정 가격이. 예,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빠지는 숫자였으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다가 이제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돌아선 건가요? 섰습니다. 섰죠. 예, 예, 근데 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지만 예. 어쨌든 그 숫자가 예. 이제는 좀 더 나아지겠죠. 예. 예, 마이너스에서 적게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에서 뭐 나중에 연말까지 가면 플러스 뭐 한 3%, 네. 4%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적절한 PBR도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갈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 예를 보시면 언제 나타났었냐면 1995년도에 마이너스 0.1에서 쭉 이제 올라가니까 이때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죠. 네. 예. 그리고 또 2009년 1.5의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때가 바닥이었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M2가 바닥을 찍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예대율 숫자가 상대적으로 참 많이 뭐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 연체율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세게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걸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미국 증시의 이제 지수와 상승 여력으로 계산했었을 때 네. 금리 우리가 5%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익 증가율이 올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면 이익 증가율이 0% 정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0% 정도 집어넣어 놓고 시나리오를 짜면은 다우존스의 적정 가치가 24,500이 나오고 S&P 500이 3,800이 나오고 나스닥이 1,500 정도가 나오니까 지금 지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네, 지금과 거죠. 거의 같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뭐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왔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갈 수 있죠. 또는 너무 고용이 좋아서 미 연준이 5%가 아니라 계속. 우리 또 올릴래. 네. 우리 6%까지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 바뀌는 거죠.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1%포인트가 얼마를 낮추냐면 두 자릿수. 네. 네. 10에서 13%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네. 마찬가지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0%가 되면 적정 가치가 10% 이상 빠진다. 네. 예. 그래서 그거의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숫자를 봐왔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그러면 이미 바닥 수준에 와 있는데 이제 얼마나 돌릴 거냐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중립 시나리오 최고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금리가 3.5%로 쭉 2년 동안 유지가 되면 1년 뒤에는 15% 올라가고 2년 뒤에는 30% 올라간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금리가 계속 5%에 있다. 그럼 거기서 10%씩을 더 빼셔야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중국이 지금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제가 북경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했던 시기가 2011년부터 13년 3년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14년에 한국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의 숫자들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M2 증가율 숫자들입니다. 정말 높았어요. 네. 12%에서 15%대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150% 폭등을 하는 아주 단기간에 1년 동안에 그렇게 올라갔었던 때고요. 지금 드디어 12.4%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네. 이 환경에서 지금 오히려 중국의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 네네. 증가 부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게다가 재정을 GDP의 3%씩밖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부양을 할 수 있는 예, 타입입니다. 여유가 있죠. 예. 그동안 재정적 거의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이 확실히 됐죠. 네. 코로나는 막 급등을 하지만 리오프닝은 확실히 했어요. 여기서 되돌아오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경제 활동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M2는 높아져 있고 네. 경제 활동이 높아지면 GDP 성장률 5%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더 추진력을 얻어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지금은 중국발 어떤 훈풍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짜놓고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뭐 특히 뭐 전기차 부품 쪽은 계속 많이 얻어맞고 있고요. 네. 뭐 워낙 그 대표적인 종목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오늘 삼성 실적 발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 잠정 실적이 있겠죠. 많이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수요 공급 부분에 어떤 그가 있을 건지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도 워낙 에너지 가격이 빠지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매출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종목 중에서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쭉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유동건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